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를 돌보던 호스피스 전문 의사였는데 말기 암 환자분들을 조금 더 잘 진료하고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이 요양병원을 개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기 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진료를 하던 도중에 어느 날 갈 곳 없는 A전자 한 분의 사연을 듣게 됐는데 제가 처음에 그분의 사연을 듣게 됐을 때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분을 저희 병원에 모시고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그분을 저희 병원에 모시게 됐는데 갈 곳 없는 A전자가 갈 곳이 생겼다라는 것이 소문이 나면서 전국에 있는 A전자분들이 저희 병원에 계속 오기 시작해서 제가 현재까지 에이즈 환자를 진료한 횟수가 약 7만 번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A전자를 돌보다가 동성애 문제가 어떤 것인지 현장에서 보게 돼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강의 앞서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동성애 강의 간증이 있다고 그러니까 혹시 동성애를 해본 사람이 나와서 동성애를 해본 간증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동성애를 해봐서 해본 간증을 하는 시간이 아니고 동성애 환자를 본 의학적인 면을 주로 말씀드리는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 사진이고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 애가 앞에서 기도해주고 있어요. 잘 될 것 같은 아주. 먼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성애는 결코 선전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GWAS라는 최첨단 유전자 조사 기법으로 사람 몸속에는 사람 유전자 염색체 전체를 전수 조사했을 때 절대 우리 인간의 몸속에는 동성애 성향을 일으키는 사람 유전자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성애 성향은 결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날 수 없고 100% 후천적이고 학습되는 것이다라는 게 의학의 결론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동성애자인 홍석천 씨인데 이분은 어떻게 동성애자가 된 것이냐, 이분이 본인이 동성애자가 된 경위에 대해서 서울대 강의때 말한 것을 동아일보 기사로 낸 실제 신문 기사입니다. 이분은 충남 청양고추라고 매운 고추 기억나시죠? 그 청양고추가 나는 충남 청양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 깨끗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인 충남 청양에서도 성인 남자 동성애자가 있었는데 당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었던 홍석천 초등학생을 성폭행을 하게 돼요. 즉 홍석천 초등학생 4학년 학생이 어른 남자 동성애자에게 학문을 이용한 남성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빨리 부모님 선생에게 말씀을 드리고 해결을 받았으면 좋았는데 일단 본인이 당한 행동이 먼저 몰랐고 가해자인 성인 남자가 무섭고해서 이 사실을 덮고 숨기는 동안 고3, 즉 19살을 될 때까지 무려 300명 이상의 남자 동성애자들에게 연달아 성폭행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300명 이상이고 300번 이상이 아니까 횟수로 치면 1000번이 훨씬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불건강한 동성애 성적 접촉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동성애 음란물을 시적으로 본 경우에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이것을 정신의학에서는 학습화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동성애자가 되는 것은 100% 후천되는 것인데 학습되는 것이니까 동성애 옹호 교육이나 동성애 옹호 문화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 성교육, 동성애 교육이 너무 중요해서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복음적인 성교육, 동성애 교육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만들고 있는 중인데 80%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20%가 8월 초까지 완성이 되면은 그거를 한국 사회, 미국 사회, 우리 교포 사회 다 무료로 다 제공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그리고 강의안 그리고 강의 동영상까지 무료로 받아보시면 집에서 내 자녀에게 교회 학교에서 우리 주일학교 애들에게 강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주신 방법이 곧 8월 초에 나오니까 그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서로를 찾는 걸까요? 얼굴에 동성애라고 써있는 것도 아닌데 서로 기가 막히게 찾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을 까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은 동성애자 앱을 까는데 저 분홍색 잭디라는 앱이 6개 정도가 동성애자 앱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중에 랭킹 3위입니다. 랭킹 3등 되는 저 잭디 분홍색 앱에 제가 이태원에 가서 접속을, 이태원 기억나시죠? 서울의 이태원. 거기 가서 접속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제 위치가 지도상에 표시가 됩니다. 즉 GPS 기능,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 반경 5km에 3등 되는 저 동성애자 앱에 현재 동시 접속 중인 동성애자 수가 보시는 것처럼 400명이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그 400명이 보시는 것처럼 바둑판 모양으로 몇 미터 떨어져 있는지 위치 추적이 다 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자신의 얼굴 벗은몸을 올 노출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맨 양쪽 하단에 보시면 빨간 어떤 것이 보이죠? 저게 뭘까요? 남성의 성기죠. 본인의 성기 촬영까지 올 노출로 다 찍어서 올리면 상대편의 성기 모형까지 확인한 다음에 마음에 드는 동성 연애 상대를 확인을 한 다음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그 사람의 자기소개가 나오는데 특별히 16남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16남은 16세 남학생으로서 중학생이 왜 동성애자 앱에 들어왔을까 싶어서 이 친구의 자기소개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니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6남 알바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바는 동성애자들의 언어로
중학생, 고등학생, 남학생들 중에 본인은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용돈 마련을 위해서 성인 남자 동성애자에게 자신의 몸을 성매매로 파는 남학생들을 알바라고 합니다. 계속 읽어드리면 돈은 만나서 선물입니다. 맨 밑에 빨간 줄 읽어드리면 학문은 많이 범해지지 않아서 쫄깃합니다. 중학생이 본인의 학구 상태까지 광고를 하면서 동성애자 앱을 통한 청소년 동성 성매매에 나서고 있는데 이 친구가 1시간 동안 자신의 몸을 팔고 얼마를 받느냐? 3만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돈 3만 때문에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의 중학생, 고등학생, 남학생들이 에이즈에 걸려 집에 돌아오는 게 현재 고국의 현실인데 이런 동성애자 앱을 통한 청소년 동성 성매매 급증으로 말미암아 지난 15년 동안 대한민국 청소년 에이즈 증가율이 무려 2,500%를 초과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학생, 고등학생, 남학생들을 에이즈 환자로 만든 죽음의 덫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쪽에 보시는 남색의 S라고 된 앱이 딕소라는 앱이고 저게 바로 동성애자 앱 중에 랭킹 1등입니다. 미국으로 치면 저게 페이스북인 거죠. 한국으로 치면 카카오톡이고. 그러니까 이런 앱이나 방금 전에 보신 분홍 앱에 깔려 있으면 동성애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파워포인트 제게 가지고 예수님 거라 미리 다 교회 들여왔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목사님께 요청하셔서 이메일로 받아보시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부탁을 드리냐면은 저희 병원에 여자 에이즈 환자가 진료 의뢰서를 보내시면 여자가 에이즈에 걸렸으니까 율랑 여성 혹은 성매매 업소 여성이 아닐까라고 제가 의뢰했었는데 놀랍게도 저희 병원에 입원하셨던 여자 에이즈 환자 중에 율랑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여성들이 어떻게 에이즈에 걸리게 되냐면 거의 대부분이 남편한테 에이즈가 옮았어요. 한 가지 예만 대표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여성도 결혼해서 임신을 하게 되니까 너무 기뻐서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혈액검사상 이 애기 엄마 산모가 에이즈 환자 이미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원장님이 너무 깜짝 놀라서 진료실에서 이 애기 엄마한테 애기 엄마가 에이즈 환자도 알고 있었냐? 그러니까 이 애기 엄마는 전혀 에이즈 걸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우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여보 나 지금 산부인과 왔는데 나보고 에이즈래 나 어떡해? 라고 말하는 순간 이 남편이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도망을 갑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동성애자이고 에이즈 환자였는데 본인의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해서 자기 아내를 에이즈 환자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당시에 더 이해하기 어렵던 점은 산모가 에이즈 산모면 주산기 감염이라고 해서 태어나는 아기가 에이즈 아기로 태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자기 뱃속의 애까지도 에이즈 아기로 만들려고 했는지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딸이 있으면은 남자친구가 집에 왔다. 그러면 그런 친구 꼭 핸드폰을 검사해가지고 이런 앱에 깔려있나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동성애자니까 절대 우리 딸하고는 교제할 수가 없는 거죠.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의외로 갑자기 5m, 10m 찍히면은 이 중에서 누가 한 분 계신 거죠. 이런 식으로 갈 때마다 해보면은 더러더러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소단체가 대한민국에 서울큐어 문화축제인데 혹시 서울광장이라고 와보셨나요? 시청 앞에 서울광장이라고 엄청난 광장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서울큐어 문화축제를 주로 7월 달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7월 첫 주 토요일 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항상 진행이 되는데 맨 앞선대는 저렇게 젊은 동성애자 옷을 벗겨서 젊은 남자들 옷을 싹 벗겨서 재단 위에 재물처럼 올려놓고 그 옆에는 저 재물을 운반하는 제사장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새까만 옷에 부추까지 새까만 부추를 씻었는데 저 새까만 제사장의 패션만 놓고 보시면 하나님 쪽으로 보이시나요? 마귀 쪽으로 보이시나요? 이 자리에 한 번만 가보시면 이 자리가 이분들이 주장하는 문화축제, 예술축제가 아니고 이 시대 조국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 서울광장 맞은편 광장에서 맞은편 광장이 어디냐면은 덕수궁 앞 조그만 광장이에요. 거기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왜 하루 종일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가 없냐면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서 조국과 미래 세대를 지켜야 되는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 바로 서울 퀴어 축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렬 선두가 진행되게 되는데 이렇게 토요일 오후에 서울 시민들을 내려다보면서 비웃으면서 이상한 물총을 쏴서 맞추며 즐기는 이 동성애자들이 과연 인권 침해를 당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필이면 이날따라 이 길을 걷다가 이 동성애자가 쏘는 이상한 물총에 머리를 맞고 있는 우리 서울 시민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는 걸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서울 광장에 있었던 서울 퀴어 문화축제 현장 스케치 사진인데 서울 광장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촛불 시위가 있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광장인데 거기에는 시청역이라는 서울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지하철역이 존재하고 있어서 시청역을 나오는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모두 이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일명 동성애자의 항문 팬티를 입고 엉덩이가 뻥 뚫린 저 항문 팬티 사이에 보이는 자신의 엉덩이 항문을 서울 시민 모두에게 강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한 남자 동성애자의 실제 사진입니다. 왜 동성애자들이 저런 이상한 형태의 팬티를 입냐면 동성애자들의 은어로 번개라고 하는데 이 번개는 아까 보신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몇십 미터 떨어진 동성을 얼른 검색한 다음에 무슨 빌딩에 1층 남녀실 몇 번씩 만나자라고 약속을 맺은 다음에 그 좁은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두 남자 동성애자가 만난 다음에 바지만 살짝 내리고 팬티는 벗지 않고 신속하게 항문 성교를 하고 헤어질 목적으로 아예 저렇게 엉덩이가 뻥 뚫린 형태의 팬티를 평소에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 옆에 남자를 보면 덩치가 굉장히 큰 남자인데
아까 보신 그 행렬을 줄줄줄 따라가다가 정상적으로 인도에는 서울 시민들이 당연히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인도에 갑자기 일반인 여성 4명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자를 사이로 뛰어 들어가더니만 보시는 것처럼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여성들에게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주면서 좋아하는 남자들을 한국에서는 일명 바바리맨이라고 부릅니다. 변태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연 음란죄라는 벌이 있어서 남자가 이런 식으로 여자를 위협하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옆에 경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놀란 일반 시민들이 경찰에게 더 이상 이 남자가 우리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처벌해달라 혹은 저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경찰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이 남자를 저지할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놀란 여성들이 왜 못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경찰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성소수자여서 보호해야 된다고 말을 한 거죠. 서울 광장에서 매년 이런 변태 남성이 내 아내, 내 여자친구, 내 여동생을 위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처벌례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조국에서는 동성애자들이 특권층이 이미 됐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성소수자가 과연 동성애를 말하는 걸까요? 현재 한국에서는 동성애라는 말이 인권 침해라고 해서 더 이상 쓰이지 못하고 성소수자로 단어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성소수자라는 말을 들으면 동성애자를 말하나 보다 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나쁜 언어 괴략 속에 살고 있다는 건데 성소수자는 정신의학에서 20가지 이상의 형태가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 동성애는 그중에 하나일 따름인데 저 금발에 잘생긴 백인 남성은 어느 날 야외 공공공원에서 결혼식을 열겠다라고 부모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며느리를 만나러 결혼식에 가보니까 며느리로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고 이 개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아들이 개한테 시무 면사부를 씌우고 서양 결혼식은 맨 마지막에 신랑 신부가 키스를 하면서 끝나는 것처럼 자세히 보시면 저 개하고 사람하고 빨갛게 혓바닥이 붙어 있죠.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 개와 사랑에 빠져서 개와 키스를 하면서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면 과연 이 개를 여러분의 며느리를 받아들일 부모가 계실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결혼식 올리고니 야리따운 여성은 유럽의 유명한 여성 디자이너인데 고양이 남편이랑 사별한 이후에 개 남편이랑 재혼에 성공했다라고 뉴스에 난 것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독일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한 기독교의 종주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조차도 동성애 찬반 논란이 뜨겁다가 드디어 1969년도에 독일 시민들이 동성애는 문제없다라는 시민 합의를 보게 됐는데 독일 시민들은 당연히 동성애 한 개만 합의를 봤을 뿐이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은 전혀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은 법의 형평성의 원리 때문에 동성애 하나만 인정을 하게 되니까 다른 형태의 성소수자 전부를 인정하게 된 원치 않은 결과가 나타났고 1969년도에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도 문제없다라는 독일법이 실제로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도 문제없다라는 법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냐? 독일 전역에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성매매업소인 수간 매춘업소가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사진은 그 수간업소에서 3달 동안 근무하고 죽어서 나온 개 실제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들이 항문 생체가 터져서 죽어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사진의 하이라이트는 다친 아랫부분이 아니고 팔하고 목입니다. 팔하고 목을 보시면 개가 털이 빠져있고 줄이가 있죠. 왜 저렇게 하냐면 개가 사람 손님들한테 뒤에서 나쁜 행동을 당하면 화가 나서 확 돌아서 그 사람 손님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이 업소에 근무하는 개들은 모두 잔인하게 앞발을 목 뒤로 꺾어서 팔목, 목, 입까지 쇠사슬로 묶는데 언제까지 묶냐면 보시는 것처럼 털이 다 빠지고 줄이 갈 때까지 묶는다는 거죠. 이것을 과연 인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자 메카노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계 성의자입니다. 이 남성은 지하 주차장에서 저 흰색 차를 보고 성적 흥분을 참지 못해서 자동차와 성관계를 맺다가 CCTV에 찍힌 실제 사연의 주인공인데 자동차 범퍼 위에 바람 들어가는 구멍에다가 성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차가 이 남자의 차가 아니고 남의 차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내일 새벽에 새벽 예배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에 가셨는데 어떤 남자가 내 차에 이러고 있다. 그럼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아 이분이 내 차와 운명적 사랑에 빠지셨구나. 내가 인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정신에서 말하는 또 다른 성소수자의 네크로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시체 성의자입니다. 이 사진은 실제 성관계 대상이 되었고 애인 역할을 했던 시체들의 실제 사진인데 이 남자가 방에 책에 수북한 것을 봐서 굉장한 인텔리인 것 같죠. 이분이 역사 교수님이고 박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체와 성관계하는 이상한 습관이 들어서 급기야 시체를 너무 사랑하게 돼서 공동묘지 옆에 방 3칸짜리 빌라를 얻어 사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 처녀씨가 묻히면 그날 밤에는 그 처녀씨를 캔해서 자기 애인으로 삼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점점 살이 썩어 들어가니까 천으로 뚫뚫뚫 감고 얼굴이 썩어 들어가니까 이형복 잘라다 붙이고 해서 자기 애인으로 삼았는데 이 사건의 전모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냐면 이 집 부모님이 아들이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너무 자랑스러워서 자랑스러운 교수 아들 집에 아무리 한번 놀러 가려고 그래도 절대 이 교수 아들이 부모님이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집 부모님이 교수 아들 집에 불실 싹 하고 들어가 보니까 아들 교수 집에 시체가 16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112 경찰 한국 112거든요. 거기다 신고해가지고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는데 일반인에게 공개 가능한 시체 2개 이렇게 공개되게 됐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은 동성애가 건국에 지금까지 계속 합법이고 자유인 국가입니다. 굉장히 이건 이상한 말 같잖아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동성애를 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두거나 벌금을 물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동성애 행위는 대한민국에서 계속 자유가 합법이고 또 사람과 동물의 성관계를 맺는 것도 대한민국은 처벌하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미국은 처벌하는 법이 있는데 한국은 동물과 성관계를 맺어도 처벌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전국 수간협회가 결성이 돼서 합법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저 조그만 네모난 박스가 이 전국 수간협회 사이트에 한 남자 회원이 고민글을 올린 것을 캡처한 겁니다. 저 조그만 박스가 정말 끔찍한 말인데 글자가 작으니까 제가 대표적으로 읽어드린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고마워. 매번 교대하면서 박을 때마다 기분은 좋은데 싸고 나면 항상 미안해진다. 아빠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을 애기들이라고 하면서 이 남자는 저 보시는 조그만 강아지 2마리랑 번갈아 가면서 성관계를 맺는데 어느 날 고민이 생겨서 전국 수간협회 고민 게시글에 자신의 고민글을 남겼고 읽어드림이 이렇습니다. 관계 도중에 애기 생식기에서 피가 나요. 대충 씻기고 지혈했는데 나중에 관계할 때 저한테 피해가 오는 건 억지로라면서 저 조그만 강아지가 이 남자한테 성관계를 당하다가 생식기가 찢어져 피가 바닥에 떨어진 걸 실시간 사진 찍어서 올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우리 양심이 반대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가 막는 건 뭐냐면은 차별금지법을 막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뭐를 막는다고요? 차별금지법. 이걸 왜 막냐면은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대한민국에 현재 있다면 이런 행동을 반대하면 이 남자의 성적 지향을 차별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낸 사람들이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동을 반대하는 건 우리의 양심인데 우리가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간다면 민주주의의 기본이 훼손이 되는 거죠. 민주주의는 찬성 의견이 있으면 반대 의견이 있어야 되는 건데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벌금을 낸다면 대한민국이 사실 북한식 사회주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수호할 목적으로 투쟁에 나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전국 수간협회 협회장 곽득진이라고 더 이상 대한민국 성소수자들은 내 이름을 숨겨야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고 자신의 이름을 떳떳하게 다 공개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위에 보시면 단체 수간은 3월 14일 평택에서 하겠다. 평택이 미군 부대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평택에서 단체 수간을 하겠다라고 광고를 하고 있고 다음 보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이번에는 확실히 어린 강아지들로 구해놨습니다 라고 광고를 내니까 그 밑에 여성은 저는 대형견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밑에 남성은 대표님 저는 치와와 부탁드립니다. 이제 몇 번 하니까 왜 사람들이 치와만 찾지 알 것 같네라고 하면서 본인이 제일 선호하는 개 종류까지 특별히 주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저희 병원의 실제 사진인데 이분이 바로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이세요. 그런데 에이즈 바이러스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 에이즈 바이러스가 면역력만 떨어뜨릴 것 같으면 별로 무서울 게 없는데 에이즈 바이러스의 진정한 무서운 점은 에이즈 바이러스가 뇌세포를 갉아먹어서 뇌를 썩게 만들어서 반신불수, 전신마비, 식물인간이 오게 만듭니다. 이 남자는 다행으로 일찍 발견돼서 반신불수만 나서 왼쪽은 다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지팡이를 짚고 남은 인생을 사셔야 되는데 엉덩이를 보시면 장기간 지속된 항문성교 동성애로 말미암아 항문이 다 터지고 썩어 들어가서 저렇게 항문에서 피가 24시간 줄줄줄 나오고 저 피에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함께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몸이 이런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집에서는 못 살고 에이즈 장기 요양원에 들어가서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미국의 조사에 따르면 몸이 이렇게 철저히 파괴돼서 에이즈 장기 요양원에 입소하는 동성애자의 평균 요양원 입소 연령 널싱홈이죠. 입소 연령이 몇 살이냐? 불과 41세. 여러분 41세부터 이렇게 사는 게 과연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왜 우리가 동성애를 막아야 됩니까? 이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막자는 거예요. 이 영혼을 차별해서 막자는 게 아니고 제발 41세부터 이렇게 처참하게 파괴돼서 요양원에 가서 남은 생을 사는 불쌍한 사람이 되지 말라고 이 영혼을 궁일히 여기기 때문에 동성을 우리가 막는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한국교회가 막으려고 나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곳인데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관은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미국도 없습니다. 미국은 법무부 산하에 인권국이라고 조그맣게 하는데 한국은 아예 예를 들면 법무부 혹은 보건복지부 이런 것처럼 국가인권위원 독립기관이 엄청나게 크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정말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생각하느냐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처참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 인권 낙태를 시켜야 된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신학대학교에서 새벽 기도하는 것도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곳이 국가인권위원회예요. 그러니까 편향된 정치 이데올로기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실현하는 정부 기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 법 논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위원장이 누구냐면은 현재 숙명여자대학교라고 기억나시죠? 숙명여자대 법대교수 홍성수 교수가 위원장인데, 따라서 홍성수 교수 인터뷰를 모아서 보면 차별금지법 이후에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지 볼 수 있는데, 먼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기독교를 폄하하고 놀릴 때 개독교라고 부르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기독교를 혐오하는 표현인 거죠. 그런데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불러도 전혀 이것은 혐오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처벌이 안 된다라고 홍성수 교수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말을 하면 이게 바로 혐오 표현이어서 처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라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거 우리가 동성애 반대하는 분 손 한번, 난 동성애를 반대한다. 지금 손 드신 분들은 만약에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고 차별금지법이 있다면은 저랑 싹 같이 이 예배 이후에 감옥에 끌려 들어가지고 다음 주 예배부터는 감옥에서 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를 반대할 수도 있는 거지, 반대한다고 우리가 감옥까지 가야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논평은 어떤 논평이냐면,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선 후보 시절에 TV 토론에 나오셔서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인터뷰에 대한 논평이었어요. 저런 말을 하면 차별금지법이 있으면 감옥 간다 이런 얘기였는데, 제가 그 당시에 대선 후보 TV토론을 보고 굉장히 문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동성애를 반대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당선 이후에 차별금지법을 만들진 않으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기독교인들을 속이기 위한 말씀일 뿐이었고, 왜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냐면, 다음 보겠습니다. 작년 8월 7일 날 대통령령으로 국가인권기본계획을 발표하겠다라는 내용을 듣고 이거를 저지해 보려고 저와 부산대 김원평 교수님이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 가서 머리를 대머리 삭발로 밀는 삭발 시위를 했어요. 그 머리카락이 어쨌든 요만큼은 자랐어요. 그런데 이 법무부 청사 앞에서 삭발 시위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무부 산하가 대표적으로 검찰청이에요. 검사들 앞에서 데모를 한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대머리 민 다음에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청와대까지 걸어서 가면 3일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가 8월 초가 서울시가 39도가 넘어가고 아스팔트가 40도가 넘어가는데 죽을까 하고 3일을 청와대까지 도보로 걸어갔어요. 과천에서 그 효자동까지. 그 다음에 청와대 앞에 도착하자마자 48명이 칼로 손을 찔러가지고 혈서를 썼어요. 국가인권기본계획 반대.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냐면은 국가인권기본계획 안에 차별금지법을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대통령이 통과시키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국회 통과되기 전까지는 정부 정책에 먼저 차별금지법을 적용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 차별금지법 독소조항을 빼낼 목적으로 이렇게 시위를 벌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8월 7일 오전에 그냥 통과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이 정확히 일제신사참배 이후 80주년 되는 해였는데 80년 만에 대한민국에 제2의 신사참배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고, 다음 보겠습니다. 현재 이 국가인권기본계획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옥죄고 있냐면, 시간 관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처럼 동성애와 에이즈의 명확한 연관성 등 동성애 폐해를 말하는 의사들은 보시는 것처럼 정부가 방송 출연 금지를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의사가 의학적인 사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왜 방송 출연 금지 블랙리스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대한민국 현재 민주주의인지 독재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알리는 것을 멈출 수 없으니까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 때 말씀 주신 것처럼 레인보우 리턴즈라는 유튜브 방송을 만들어서 3달 전부터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알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현재 구독자 수가 13,000명이 3달 만에 넘어갔는데, 이거를 시작한 큰 이유가 뭐냐면은 차별금지법을 입법을 시키려는 국회의원들이 또 있어요. 그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나쁜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마치 아하수에르 왕이 유대인 학살법을 만들려고 했을 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앞에 서서 유대인 학살법을 막았던 것 같은 상황이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데, 이 국회의원님들이 선거 운동하실 때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당선이 되면 일단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 방송을 만들어서 10,000명 혹은 20,000명 이상이 되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만나서 당신이 차별금지법을 계속 만들려고 그러면 낙선을 펼치겠다고 그러고 실제 몇 명 떨어뜨려 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방법밖에는 없더라고요. 암만 생각해봐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의원님들을 어떻게 이렇게 올바른 방법으로 가게 할 강제적인 수단이 이거밖에 없어서, 여러분 이 레인보우 리턴즈 구독을 해주시면 나라를 살립니다. 레인보우 리턴즈 유튜브 방송 검색하고 들어가서 누르는데 3초 걸리는 이 3초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3초가 된다는 거죠. 꼭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나는 동성애를 안 하니까 에이즈 안 걸리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에이즈 바이러스 우리 주변에 도처에 널려 있으니까 일회용 면도기, 미국도 보니까 LA가 보니까 사우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떨어진 일회용 면도기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A전자가 쓴 것을 내가 곧이어 쓰면 내가 A전자가 된다라는 거고, 비대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보신 동성애 A전자의 실제 사진처럼 이분들의 항문이 다 터지고 피가 줄줄 나오니까 대변을 본 이후에 휴지로 뒤처를 못하고 꼭 비대를 쓰게 됐는데, 문제는 그 비대를 쓸 때 비대 노즐에 A전자, P, H 바이러스가 너무나 많이 묻게 돼 있어서
그래서 고디오크 비데를 쓰면 방금 묻었던 A전자 PAG 바이러스가 조준사각에서 내 항목을 맞추게 돼 있으니까 Ag 감염 우려가 있으니까 A전자가 쓴 비데를 고디오 쓰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40분밖에 시간이 없어서 제 나머지 말 못한 부분 레인보우 리턴즈 가면 제 강의 1시간 30분짜리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되는데 그 현장에서 제가 꼭 해야 되는 말만 하고 좀 지나갈게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동성애를 하다가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몸에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에이즈에 걸렸나 궁금하니까 검사를 받고 싶은데 대한민국의 에이즈 검색 기반은 병원을 가는 게 아니고 보건소를 갑니다. 보건소 기억나시죠? 그 보건소에 가면은 저 에이즈 검사로 왔습니다. 그러면 절대 제 이름이나 아이디 카드나 전화번호 이런 걸 알려주면 안 되고 저보고 제 암호를 정하라고 시켜요. 그럼 제가 토끼다라고 제 암호를 정하면 제 피를 뽑은 다음에 제 피에다가 토끼라고 적습니다. 그러면은 혈액 검사를 돌린 다음에 일주일 뒤에 꼭 보건소로 전화해서만 에이즈 결과를 확인하라고 시키고 다시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면 안 된다라고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제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서 일주일 전에 피 뽑은 토끼인데 에이즈 결과 어떻게 됐어요라고 물어보면 보건 선생님이 검사지를 읽어주시면서 토끼 씨는 에이즈에 걸렸냐면 제 얼굴 한번 싹 보잖아요. 그러면 지구상에 딴 사람은 몰라도 이 보건소 선생님만큼은 이 얼굴이 에이즈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에이즈라는 것을 알면 그게 바로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를 통해 피를 뽑은 다음에 혈액 검사 결과는 꼭 전화로만 확인하게 되는데 이 고가의 에이즈 검사 비용은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은 궁금한 거 있으면 네이버로 검색하고 질문도 네이버로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네이버에 보니까 에이즈 익명검사에 대한 궁금증을 올린 한 남자의 궁금증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앞만 봐도 에이즈 걸린 것 같은데 보건소 가서 익명검사 받아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고 이 남자의 궁금증이 뭐냐면 만약에 에이즈 익명검사상 내가 에이즈자로 판명이 되면 나는 밤이면 밤마다 창녀촌, 직장촌을 가야 되는데 보건소에서 나를 창녀촌 못 가게 관리할 건 아니냐. 나는 에이즈 감염 이후에도 창녀촌을 가야만 된다. 라는 질문이니까 공식답변의 위처럼 달렸는데 뭡니까? 에이즈 환자가 어디 가서 뭘 하던 국가가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고 당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은 보건소 직원도 몰라 국가도 몰라 오직 당신만 하니까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사시면 된다가 공식답변이었어요. 그럼 여자들은 인권이 없는 걸까요? 동성애자만 인권이 있는 거고. 다음 보겠습니다. 남자가 학문 성관계를 맺는 것이 동성애다라고 말씀드리면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받고 정말 맞는 질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못하도록 우리 몸을 창조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남자끼리 학문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면 대장이 자극을 받아서 대장 안에 있는 대변을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시도하면 100% 대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못하는 거죠.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이 대변이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센조이라는 걸 개발해서 해결했는데 미국 동성애자들은 이 센조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홀싱이라고 불러요. 홀싱. 그러니까 홀싱이 뭔지 알아? 라고 물었을 때 안다 그러면 동성애자인 거죠. 이 홀싱이 뭐냐면은 남자 둘이 호텔이나 모텔에 동성을 하러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간 데가 샤워기로 갑니다. 샤워기로 가면 샤워기 물 떨어진 애를 샤워기에다 보신 것처럼 샤워기 줄, 샤워기 쇠줄, 샤워기 호수만 남게 돼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항문에 저 샤워기 쇠줄을 팍 하고 10cm 이상을 집어넣어요. 그 저렇게 레슬링 자세를 취한 다음에 물을 틀면 대장으로 물이 확 밀고 들어가는 거죠. 애플의 팀 쿡도 동성애자라고 하니까 그분도 100% 매일 이걸 하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장에 물을 더 이상 채울 수 없게 꽉 채운 다음에 저 호수를 빼면 그 다음에는 목표점이 양변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장에 일단 물이 꽉 차면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대변을 밖으로 쏟아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저 양변기에 도착을 못하고 욕실 바닥에 대변을 확 쏟아놓으면 떨어지는 대변을 발로 밟아서 하수구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센조이 홀싱을 5번 해야지만 대변이 100% 깨끗하게 제거가 돼서 동성애 한 번 할 수 있으니까 동성애 한 번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센조이를 한 다음에 다시 저 샤워기들을 저 줄에 돌려서 접합을 시킨 다음에 욕실 벽에 걸어놓게 되면 저도 지금 미국에 출장 나왔잖아요. 저처럼 출장 나온 애 아빠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저 샤워기로 샤워하는 순간 저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 발생을 다 뒤집어 쓰는 일변 대변 에이즈 샤워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출장 나온 애 아빠들이 이런 양치컵 들고 다니는 아빠들 없거든요. 보통 양치를 어떻게 하냐면은 샤워할 때 샤워기 입대고 어라고 뱉어요. 이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B형 발생을 다 집어먹고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 안에 저 센조이 홀싱을 하는 동성애 수가 몇 명이냐? 6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 오염하는 호텔이나 모텔은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동성애 때문에 오염 안에 호텔, 모텔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음 보겠습니다. 중2 게이라고 스스로 밝힌 친구가 집에서 방금 보여드린 그 홀싱을 하고 나가는데 엄마한테 걸릴까봐 마음이 급해서 샤워기대가 잘 안 돌아간다. 어떻게 하면 샤워기대가 잘 돌아갈까요? 라는 질문을 하니까 고무장갑 끼고 돌리면 잘 돌아간다가 답변이었어요. 즉 어떤 청년 청소년이 희한하게 샤워실 갈 때 고무장갑을 끼고 들어간다. 그럼 뭘 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강의를 했을 때 한 중학생이 현장에서 손을 들고 질문한 게 너무 신선해 아직까지 제가 잊지 못하고 있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그럼 이 친구가 방금 보여드린 홀싱을 한 다음에 이 고무장갑을 벗어서 싱크대에 걸어놓으면 엄마는 그 사실을 모른 채 그 고무장갑을 끼고 김치도 썰고 깍두기도 버무리는데 그럼 이 아이의 동성애 병들을 가족들이 다 집어먹는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은 사회표현과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A형 간염은 변을 먹어야 선진국은 변을 먹는 경우가 없잖아요. 인도 같은 후진국은 변이 물에 오염이 돼가지고 그 물을 먹어서 감염이 되지만 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은 모든 것이 깨끗하게 처리가 되니까 변을 먹을 일이 없는데 동성애자들 사이에 A형 간염이 폭발적으로 증가 추세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서로 다 집어먹고 사는 거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리고 가정 가운데 동성애자가 한 명 있으면 동성애 병균이 마찬가지 방식으로 분변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계속 흘러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남자가 항문 성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두 번째 큰 이유가 통증이 너무 심해서 항문 성관계는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평생 항문 성관계를 하잖아요. 그럼 통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거냐? 피스팅이라는 걸 개발해서 해결했는데 피스팅이 단어가 영어라 멋있게 들릴지 몰라도 절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주먹을 쥐고 항문에 집어넣고 왔다 갔다 쥐어서 항문을 인위적으로 너덜너덜하게 확 늘려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항문 성관을 해도 통증을 못 느끼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변을 그냥 싸버리게 되는 거죠. 이 항문 괄약근이 꽉 조여져야지만 변을 위에 오븐에 넣고 가둘 수가 있는데 괄약근이 다 늘어나니까 변을 계속 싸는 그런 항문 장애자가 된다는 거죠. 몸을 장애자로 만들어야지만 살 수 있는 게 동성애 삶인데 우리가 이런 삶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저 노란색 광고 전단지가 바로 성적 지향에 대한 내용인데 성적 지향이 여러분들이 말은 들어보신 것 같아도 내용이 뭔지 모르는 거죠. SM 석고암, 바텀 석고암 이게 바로 성적 지향인데 저 전봇대에 서울 시내 일지 쫙 붙어 있었던 걸 사진에 한 건데 SM은 세디스 메스큐리스 말로 동성애 할 때 동성애만 하는 게 아니고 상대편을 아프게 하지만 만족한 동성애들이 있고 그 친구를 SM이라고 부릅니다. 서부는 서브미스 주말로 노예클럽 섭외라고 불러요. 그런데 틱톡 아이디 8780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다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두들겨 맞으면서 동성애 당한다는데 저 광고를 보고 누가 갈까 싶지만 그래도 놀라운 게 밑에 보시면 초보 가능, 어린 분 가능이라고 어린 꼬마들을 노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광고 전단지 사진 어디서 찍었냐면 초등학교에서 20m 떨어진 전봇대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남학생들을 상대로 1,000원 악마의 덫이다 라고 말씀을 주실 것 같은데 다음 보겠습니다. 이 피해 당사자가 21살 대학생 남학생이었는데 방금 보신 그 SM 동성애 광고를 보고 호기심 만났어요. 만나니까 손목에 수갑을 채우더라는 거예요. 까짓 거 수갑차도 내가 남자인데 내 몸 당연히 지키지 라고 생각을 해서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소변 보는 구멍을 요도라고 합니다. 요도는 소변 나오는 곳이니까 어딘지 아시겠죠? 거기다가 젖소의 젓가락처럼 생긴 걸 팍 집어넣고 막 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동성애자들이 상대편의 요도를 성고문을 목적으로 쓰는 요도풀이라는 기구인데 보시는 것처럼 쇠젓가락에 요철을 깎아서 상대편의 요도에 최대한 고문할 목적으로 쓰이는 저 무시무시한 동성애 성고문 기구가 G마켓이 한국에서 제일 큰 인터넷 마켓이거든요. 한국으로 치면, 아니 미국으로 치면 아마존 같은 거예요. 한국의 G마켓 등 대형 인터넷 마켓에 단돈 19,000원에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버젓이 팔리고 있어요. 저게. 그럼 여러분 저같이 저 사실을 아는 의사는 당연히 보건복지부의 이 기구를 잘 관리학과에서 제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제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말을 못하도록 방송 출연 금지를 시킨다니까요. 그럼 남학생들의 건강은 누가 지켜주는 건가요? 대통령이 지켜줄까요?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지켜줄까요?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이라도 만들어가지고 귀 있는 자가 들어야지만 내 몸을 지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5분하고 제가 딱 끝내면 시간 맞거든요. 이제 5분 동안 비용 문제 말씀드리고 안보 문제 조금 얘기하고 이제 끝내볼게요. 이렇게 동성애다가 에이즈에 걸리면은 놀랍게도 대한민국 안에서 치료비, 약값, 노후보장까지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급하는 질병은 에이즈밖에 없다는 게 놀라울 따름인 거죠. 이 노란색 문자 내용은 뭐냐면 제 주변에 동성애로 에이즈 걸린 분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분이 에이즈에 걸리면 아직까지 완치는 없습니다. 다만 에이즈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시키는 항바이러스 억제 알약, 일명 에이즈 알약을 매일매일 잘 먹으면 30년은 더 사는데 30년 뒤에는 처참하게 에이즈를 죽어요. 그래서 30년을 더 사셔야지만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니까 이 약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이 병원 가서 이 약을 먹을 테니까 병원을 소개해달라. 그리고 그 병원에 에이즈 알약값으로 내가 내는 환자 본인 부담금 내가 낼 돈이 얼마냐라고 물어서 제가 서울의 뭐 공립병원인데 이 공립병원은 노숙자 진료하는 병원이고 양심 진료하고 약가가 싸니까 이 병원에 이 약을 처방하는 감염내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연결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 감염내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제가 문자를 드려서 내가 환자분을 보낼 테니까 그 에이즈 알약을 과장님한테 타서 먹을 때 한 달마다 내는 에이즈 알약값 환자가 내는 돈이 얼마인가 라고 물어보니까 환자가 내는 돈 60만 원이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제부터 설명드릴게요. 한국에서 에이즈환자 한 명이 한 달 동안 먹는 에이즈 알약값만 600만 원이에요. 얼마라고요?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이 나오면
90% 540만 원은 국가가 병원에 바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환자는 10%인 60만 원만 내고 60만 원 병원 영수증을 받으면 이 60만 원 병원 영수증을 가지고 보건소 가서 보여주면 현찰로 60만 원 바로 돌려줘 버려요. 이렇게 A전자가 한 달 동안 먹는 A지 알약값 600만 원을 전액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급하고 있는데 이 약을 먹다가 몸이 악화가 돼서 세브란스 병원이나 서울대학병원처럼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여러분 한국에 계실 때 대학병원 입원해 보셨잖아요. 얼마나 돈이 많이 나옵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유독 동성애 A전자분들은 대학병원 입원했을 때 치료비가 100% 국민 세금으로 또 지급이 돼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병원에 입원해서 몸이 아프면 간병사를 쓰게 돼 있거든요. 간병사 기억나세요? 내 옆에서 나를 케어해 주는 사람. 그런데 A전자를 간병하려면 간병사 일당이 20만 원이 넘어가요. 미국으로 치면 200불이죠. 200불이 넘어가요. 그런데 매일 발생하는 20만 원 이상의 에이즈 간병사 비용까지도 100% 국민 세금으로 또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제주도 A전자가 나는 제주도 잘 못 믿겠고 제일 유명한 서울대학병원 세브란스병원을 가겠다. 그러면 매달 왕복 국내선 비행기값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왕복 비행기값까지도 100% 국민 세금으로 다 지급이 돼요. 그리고 A전자가 집에 계시면 A전자 댁에 계신 동안 입맛 떨어지면 안 된다고 국가가 댁까지 방문해서 반차를 배달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혜택을 받는 집단은 대한민국에 동성애 A전자밖에 없는데 이분들이 이 알약을 잘 먹으면 30년을 더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고령화, 노령화가 돼가고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도 어르신들도 이 미국 이민을 지금 점점 나이가 들어가신 어르신들이 제법 제 눈에 지금 현재 뵈는 것 같습니다. 동성애 A전자분들도 지금 나이가 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대한민국 정부에 뭘 요청했냐면 우리의 노후를 국가가 당연히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노인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싼 데가 한 달에 100만 원, 비싼 데가 한 달에 250만 원이에요. 그런데 매달 발생하는 100만 원에서 250만 원 되는 노인 요양병원 비용 전액을 돌아갔을 때까지 동성애 A전자분들은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추가로 또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의료 현장에서 봤을 때 동성애 A전자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귀족 집단입니다. 그 어떤 집단도 이런 혜택을 받는 집단이 없는데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부상을 입은 우리 상용사, 발목질에 발목이 날아간 우리 청년들, 연평도 해전에서 다리 하나 팔 하나를 잃어버린 우리 청년 군인들보다도 동성애나 에이즈 걸린 분들이 훨씬 더 혜택이 좋다는 거죠. 여러분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발목이 날아가고 팔이 떨어지는 것보다 동성애나 에이즈 걸린 분들이 훨씬 더 귀한 대접을 받는다?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에이즈 감염 증가율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늡니다. 미국은 에이즈 수가 매년 줄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미국은 에이즈 걸리면 약값은 본인이 부담을 합니다. 정부가 부담해 주지 않아요. 왜? 도덕적 책임이 본인한테 있다는 거잖아요. 성병인데. 그런데 한국만 100% 지급한다니까요. 아프리카도 에이전트 수가 매년 줄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지난 15년 동안 에이전트 수가 무려 35%가 줄었는데 여러분 조국만 보시는 것처럼 세계 유일 에이즈 초급증가가 됐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상한 동성애 특권, 두 번째 과도한 동성애 에이즈 복지 정책. 세계 최고의 동성애 천국 동성애 복지가 바로 대한민국이 돼서 심지어 미국 교포 에이전자분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왜? 한국 가면 약 공짜로 주니까, 한국 가면 죽을 때까지 보장해 주니까 다시 돌아오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에이전 수가 대한민국 기하급수로 늘고 있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그 결과 2013년도가 드디어 대한민국의 동성애 에이즈 문제의 사회적 병이 4조를 초과한 첫 해가 되었고 작년 2018년도는 동성애 에이즈 문제로 대한민국 사회적 병이 얼마를 부담했느냐? 8조를 부담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자길래 8조를 이 문제로 쓰고 있습니다. 8조를. 그런데 이런 내용을요 어떤 언론도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안보 문제 조금 말씀드릴게요. 다음 보겠습니다. 안보 문제는 이제 시간 관계에서 이제 못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안보 문제라든지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약 30%예요. 나머지는 저 레인보우 리턴즈 들어가시면 제 강의가 떠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시간 날 때 들으시면요 정말 여러분 나머지 내용을 들 수 있고 또 링크를 다른 데 막 전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 땅을 축복해 주시고 미국 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한미 동맹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미 동맹이 더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국과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는 일부 작용화된 악한 자들의 계획과 발표가 무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국의 자유주의가 지켜지고 동성애를 막을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한국의 교회들에게 부어주셔서 차별급전을 막을 수 있는 거룩한 세상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